그러면 그 특별재판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아이 뭐 그냥 뭐 정식 의제로 해서 논의된 건 아니고 뭐 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죠. 사법농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히는 것, 책임을 묻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먼저 좀 사임을 시키고 특별재판부 논의하자. 뭐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그 김성태 대표가 그 결의안 얘기하셨잖아요. 김명수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내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원래 국정조사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니 국감 끝나고 나면 국정조사 검토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아니 뭐 지금 아마 이제 오늘도 최종 그 국감에서 다시 한번 서울교통공사 문제가 안행위에서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어떤 비리와 연관돼 있다든가 이런 것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좀 제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그 현재 친인척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오늘 또 다시 안행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사내 커플이라든지 두 회사가 통합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한 회사에 근무하니까 일어난 늘어난 친인척 수라든지 그다음 또 비정규직, 특히 무기계약직으로 있었던 분들을 정규직하면서 생긴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여러 언론인도 이제 보시면 알지만 과거에 보면 이게 어떤 회사의 고위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친인척으로서 뭐 취업을 시켰다든가 이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됐으니 감사원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하게 되면 아마 세부적으로 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가 해명한 것밖에 어떤 실체적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것이 어떤 구조적 비리라든지 권력형 그런 취업 비리라면 반드시 그거는 책임을 묻고 또 나가서 국정조사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황제 폐하 같은 국정 운영 방식이랑 야당 뒷조사 탄압 언급하신 데 대해서 저는 이제 사실 국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을 줄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좀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제 미국에서도 사실 어떤 증오의 범죄가 어제 총기 사건으로 또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정치의 언어가 서로 좀 이해하고 상생하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지 어떤 저주와 증오의 언어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더 좀 성찰하고 이렇게 좀 그런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더 이 국회 분위기가 거칠어지고 그러면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국회도 지금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도 뭐 예산을 포함해서 여야도 함께 해야 할 법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지금 국회가 또 일하지 않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절대로 정치의 언어가 어떤
저주나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또 사회적 갈등과 이게 폭력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좀 환기시키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점심은 의장님하고 대표님들 다 같이 드시는 거. 네, 다른 뭐 우리 저 수석 뭐 대변인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뭐 특별히 결정한 건 없습니다. 네. 특별재판부가 국정조사 뭐 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전혀 뭐 다른 사안이고요. 그럴 사안이 안 되고 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방침을 말씀드렸고 뭐 오늘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어떤 권력형 아니면 어떤 뭐 구조적인 어떤 그런 취업 비리가 있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막연한 추정으로 또 거기서는 충분히 저는 해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뭐 사내 커플이 뭐 34%고 지난번 또 그 두 회사로 나눠져 있다 합하해지면서 그 친인척 숫자가 24% 늘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소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 제기된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야당에 계속 제보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그런 분들이 그것까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회사의 어떤 고위직이 아니면 외부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취업 비리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적으로 그 취업 비리나 뭐 고용 세습 이런 걸 만들었다든지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또 그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때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국정조사를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 약간 다른 건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여야정 협의체는 여당이 하시나요? 아니면 뭐 한국당 얘기처럼 아시겠지만 원래는 11월 1일도 추진했다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주체의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수용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여기서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여기서 해주세요. 할 얘기 없습니다. 아까 다 했지 않습니까? 왜요? 또 싸우셨어요? 아이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디 한두 군데. 그 대표님 그 빅딜 얘기 나온 거는 안 됐죠?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어떤 아니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권고 결의안을 뭐 채택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다들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공개 발언에서 더 진전된 게 없다는 말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안에서 나누신 얘기는 뭐라고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진전이 없었다고 해야죠. 국정조사는요, 대표님? 그거는 뭐 아예 그냥 의장도 꺼내지도 않고 민주당도 전혀 생각이 없고 그럼 안에서 무슨 말씀만 하시다 아니, 나오신 거예요, 힘들어요. 대표님? 5.18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 기울어진 잘해봐 좀. 5.18 진상조사위 그 한국당 추천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고 우리가 뭐 참 우리 당이 처해 있는 그런 위원 추천에 참 어려움에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걷자 그만합시다. 대표가 금도를 넘어서는 정치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검도를 넘으면
홍영표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도 완전 이제 용비어천가만 예치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면은 민주당의 미래는 불행해집니다. 됐습니다.